안녕하세요. 캐나다인입니다. 36세 퇴사하고 현재 40살에 자영업하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특기는 이민, 영주권 따기, 역이민, 영끌이고 취미는 물가에 농락당하기입니다. 그 악플의 임팩트도 멘탈이 완전 산산조각 나서 부서졌었는데 산산이.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날 강하게 만들긴 했어. 되게. 아니야, 오빠를 강하게 만든 건 그 악플이 아니야. 악플이 아니라고? 아니 악플에 대한 것도 무뎌지게 했어. 나를. 오빠를 강하게 만든 건 이야. 실명을 거론하지 마. 그러면 오빠를 강하게 만든 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이민을. 가게에는 나 말고도 캐네디언 백인 여성분 두 분도 교대로 일을 한다.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면 고용주는 미리 퇴근할 시간 됐어 라며 캐네디언 조검원들에게 말해주며 그분들은 55분 정도부터 준비해서 59분 59초에 가게 문을 열고 퇴근했다. 일이 익숙하고 근무 환경도 좋고 이런 직장이라 캐네디언들이 오래 다니는구나. 나도 기회가 된다면 이 좋은 환경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영주권도 따고 영주권도 딴 이후에도 고용주와 얘기해서 안정적으로 여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나 나름대로 영주권 이후의 꿈같은 계획도 세워보았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나만의 생각이었다. 최종적으로 캐나다에 신고된 잘 메이킹된 이 월급 명세서의 근무 시간에 반해 내 실제 월급 명세서의 근무 시간은 이랬다.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었던 캐네디언과 달리 나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적혀 있지 않은 날이 빈번했다. 이런 날의 나의 퇴근 시간은 고용주가 가게에 도착하는 시간이다. 갑작스럽게 시간이 변경되는 일도 많았다. 사실 정착이 마무리된 단계가 아니라 히어사와 정착 준비로 이런저런 예약을 잡아야 하는데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못 잡거나 예약을 하고도 못 가는 일이 생겼다. 오늘은 원래 퇴근이 오후 1시였고 오늘로부터 연락이 왔다. 고객들이 자주 찾는 담배를 사야 하는데 자주 가던 코스트코에 제품이 없어 다른 코스트코에 들렀다 온다고 했다. 그래서 늦는다고 했다. 네 알겠습니다 했다. 결국 담배가 없었는지 에드먼튼에 있는 모든 코스트코 지점을 다 들리고 나서야 저녁 7시 정도에 가게에 왔다. 히어사와 정착 준비로 예약하고 방문할 곳이 있었는데 오늘은 못 가게 되었다. 사실 고용주에게 나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척 조심스러웠다.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고용주의 눈밖에 나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출퇴근에 관련해서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너무 컸다. 집에 있던 희여사와 채영이는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을 미리 알 수 있게 스케줄표에 적어주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았다. 고용주는 그럴 거면 내가 캐네디언을 쓰지 왜 이렇게 영주권 수폰하면서 한국인을 쓰겠냐 했다. 얘기를 해놓고도 사실 고용주의 기분이 나빴을지 눈치가 보였다. 이 이후부터였던 것 같다. 고용주는 내가 해놓은 제설, 청소, 업무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나는 한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캐나다로 가족을 데리고 온 가장이고 캐나다에 정착하려고 왔다. 영주권이 잘못되면 돌아갈 곳도 없기에 어떻게든 영주권이 실패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기분이 상했던 고용주에 미안하다, 잘하겠다 사과하고 고용주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 노력했지만 사실 이때부터는 어떤 일을 해놔도 이게 한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소한의 내가 한 것이라도 오너에게 증명하기 위해 청소하기 전후 사진을 찍어놓는 게 버릇이 됐다. 3시간을 일하기 위해 왕복 3시간을 운전해서 출퇴근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나 가게에서 일은 하지만 차가 없는 고용주들의 친척들 3명을 픽업해서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내 차로 데려다 주는 일도 20km가 넘는 거리를 원래 길에서 돌아가야 하지만 물론 자비로 기름값을 충당하면서 했다. 오래 걸리는 마감과 청소를 퇴근 시간을 맞추려고 미리 시작하는 걸 고용주가 싫어해서 끝날 때 맞춰 마감을 시작하다 보니 매일 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씩 늦어져도 캐네디언과 달리 나는 초과 근무 수당이 없었다. 가게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쿨러 전체의 청소까지 나에게 시키는 걸 보니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었다. 나는 영주권을 따야 하니까 약간의 불합리함이 있어도 그냥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순 없다. 오늘은 그 당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고용주가 했던 최소한의 것들만 이야기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이민한 과정을 담고 있는 영상이다.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이주공사와 이민 진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때 당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며 소송까지 하려고 준비한 많은 자료가 있었고 그 과정을 떠올리면 그때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에 다시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손이 벌벌 떨리고 피가 끓어오른다. 당연히 캐네디언과 다를 수밖에 없는 처우는 이해한다. 나는 영주권도 없는 외노자이고 캐나다 노동청의 보호를 받기도 힘든 사람이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냥 내가 바랬던 건 다른 캐네디언처럼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 것이었다. 그거면 됐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웠다.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고용주가 영주권을 지원해주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다.
영주권을 위해 이주공사에 지불할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이미 지불했었고 그 다음 단계인 주정부 이민 신청이 들어가기 위해 700만 원을 이주공사에 전달해 놓은 상태였다. 돈도 날리고 영주권도 지원 못 받게 될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그려졌다. 2년 뒤를 기다려봤자 어차피 노동력 착취만 당하고 원했던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했다. 희야사와 상의 후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도 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오너가 가게로 들어오더니 생각을 해봤는데 영주권 진행을 못 해주겠다고 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어안이 벙벙해졌다. 희야사와 상의했던 대로 영주권을 지속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나도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게를 박차고 나왔다. 경황이 없는 상태로 그만두고 나온 뒤 막막함과 가장으로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사실 이때 느낀 감정은 억울하고 분했다. 내가 한국인인 게 후회되기도 했다. 같은 중국인들은 서로 못 도와줘서 안달인데 한국인은 그러지 못하는 게 못내 안타까웠다. 물론 캐나다에 좋은 고용주들도 많다. 한국 사람이면서 새로운 터전으로 도전하는 새내기 한국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오너들. 하지만 캐나다에 몇 년 있으면서 주변에 평범하지 않은 고용주들을 만나 고생한 지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사실 나도 어찌 알았으랴. 내가 한국에서 캐나다 넘어오기 전에 말로 듣기만 했었던 이런 업주를 만나 영주권 실패자가 될 줄은 몰랐다. 결국 이민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온 캐나다에서 온 지 2달 반 만에 돈 1,000만 원도 날리고 영주권도 날아갔다. 주정부 이민 신청이 들어가기 바로 전날이었다. 주정부 이민 신청이 들어가면 700만 원도 날릴 것 같아 바로 법무사에 연락을 해서 주정부 이민 신청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 이야기했다. 그렇게 집에서 희여사와 우리의 다음 계획에 대해 고민하느라 며칠 밤을 잠을 못 이루었다. 하루아침에 직장도 수입도 다 잃었고 막막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까지 생각도 했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당시 생전 처음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싫은 소리를 했지. 싫은 소리는 뭐 많이 하는데 뭐 많이 들었는데 뭐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싫은 소리 들은 거 말고. 응. 아, 내가 내뱉은 거? 나 별로 안 내뱉고 왔어. 내뱉고 와봤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10분의 1도 안 했어. 안 하고 나왔어. 그래서 그때 되게 내가 후회스러워. 똑같이 얘기했어. 나도 왜 그것밖에 얘기 안 했어? 라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었어. 되게 후회스러워. 어차피 그만두는 마당에 개박살 내고 올 그때 거? 녹음도 다 해놨었는데 그것도. 근데 어차피 거기서는 그게 불법이니까. 법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때 그거 박차고 나오면서 얼마나 후회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던지고 나왔어야 돼. 더러운 인연이지. 어? 더러운 인연. 난 내 이름 더러운 이현이라는 줄 알았어. 아니 더러운 인연이라고 인연. 한국에서는 마주치지 말자. 근데 나는 아직도 카톡에 있다 그 사람이. 왜 뜨냐? 아니 내가 차단을 안 했어. 잘 살고 있어. 당연히 잘 살고 있겠지. 어이없긴.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서 몇십 년을 버텼는데 당연히 잘 살고 있겠지. 그거 하나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살아있지. 솔직히 뭐 내가 막 원한을 많이 가지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어서 나는 옛날부터 그랬지만 일을 하나 회사를 다니고 알바를 해도 얼굴 붉히면서 퇴사를 하거나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알바를 해도 다 나중에 찾아갈 수 있게. 근데 유일하게 거기서 오점이 됐어. 내가 다시 찾아갈 수 없게 만들어. 업장이었어. 난 그때 오빠가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빠가 이제 해결한다고 하고 뭐하고 하니까 내가 뒤에 있었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냥 나는 이거를 그냥 버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와이프인 허시가 나한테 그랬었잖아.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계약이랑도 나는- 완전 다르고 그래서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너무-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노예의 길을 걷는 거야. 너의 길을 걷는데 나는 당연히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났으니까 행동이 그 모양인 거야. 어느 정도는 그래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내가 을의 입장이니까. 갑을을 떠나서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아니었어. 그 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야. 그냥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자기네들은 취할 걸 다 취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뭐 페이가 똑같았어? 아니잖아. 페이만큼의 행동도 안 했어. 그게 어떻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였으면 페이퍼 서류상으로 이루어진 대로만 했었어야지. 그렇게도 안 했잖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냥 많이 했었으니까 사람들. 근데 나는 아닌 건 아닌 거야.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놀아나고 싶지 않거든. 내가 근데- 얼마를 투자했는데 다들 그런 고민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다들 어떤 이민자든 그런 결과에서 마무리가 해피엔딩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버텨서 해피엔딩
해피엔딩이 난 사람도 있겠지. 아닌 대부분 사람들도 있고. 아닌 게 더 많아. 봉으로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우리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영주권을 땄지만 되게 힘들게 딴 사람들 많이 만났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땄어? 그냥 버텼다 그랬어. 그런 사람들도 되게 불합리했는데. 그래서 본인 2년, 3년 내가 버텼다 들어왔을 그랬어. 때 꼬라지가 완전 완전 진짜. 코라지는 어? 야 그러면은 그 혼자 사는 호레비가 뭐 챙겨 먹지도 않고 안 어쨌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밤 죽겠는데 늦게까지 꼬라지가 그렇게 꼬라지 그러고 있고 만약에 1시간 입장을 반씩 바꿔놓고 운전하고 생각해봐. 했는데 뭐 출퇴근할 그 때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내가 그런 꼬라지로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냥 버텨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버텨라 그럴 거야? 영주권 따기 전까지는 버틸라고 한 거지.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한국으로 다시 갔으면 됐지 그냥. 그건 아니지. 갔으면서 나는 그 생각도 했는데 왜? 그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 아니야, 생각은 나는- 아니었어. 내 생각은 바로 나는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 그때. 나는 있었어. 나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나는 다시 갈 생각 있었어. 나는 내 자존심 건드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가만히 안 둬. 그건 자존심이 아니야. 거기서 자존심 부릴 건 아니야. 우리 직장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간 일이야. 자존심 그래 어느 정도는 버릴 수 있어. 영주권 따기 그 위해서. 여자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안 건드렸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나도 자존심 안 상했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데 다른 거라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입장에서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해. 오늘 그거 너무 자극적이야 이거 너무 자극적이야. 나는 계속 생각하면 만약에 생각이 한 번 들어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나는 생각해. 한국에선 마주치지 말자. 근데 사실 이제 어그러졌을 때 나보다 더 많이 싸웠던 게 시어사가 더 많이 싸웠잖아. 그러니까 이주공사랑도 그렇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아니 현이가 약간 빌어야지 지금 이거를 수습할 수 있지. 그렇게 옆에서 현이를 분탕질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상황이 완화가 될 행동을 해야지. 왜 분탕질을 하고 있냐는 그런 거지 같은 소리를 나한테 했어. 그지 뭐 말 이주공사 같지도 않은 할 얘기는 소리야. 아니지 그게. 아니 그리고 뭘 잘못했다고 빌어? 뭘? 이주공사에서도 여태까지 그냥 뭐 불합리한 게 있어도 버티면서 어떻게든 땄던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너도 어느 정도는 불합리해도 그거는 당연히 네가 영주권 따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였어. 그러니까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얼마나 마인드. 호구 갖고 병신 같았으면 그딴 소리를 하냐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는 방법은 없었어. 그냥 그것도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하는 게 맞고 나는 그렇게 체면을 걸고 있었어. 근데 나는 거기서 그건 내 시키는 계획이 아니었어. 그 계획은 아니었는데 내 계획은 그거였어. 난 돌아갈 거라고 생각 안 했었거든. 한국으로. 그리고 이미 내 직장을 다 포기했고 본인 직장도 포기했고 애들 데리고 올 생각이었고 왔었고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이거 따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거밖에 없었어. 그걸 아니까 그걸 악용한 그러니까 거야. 그걸 아니까 악용을 하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싸울 때 그랬잖아. 난 한국 가야 되니까 너네 이 바닥에서 못 살게 하고 나가겠다고. 너네 잘 여기서 살고 15년 있잖아, 살았다고 나는. 했지? 지금 누가 잃을 게 더 많은지 해보자고. 나 그때 기공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 와가지고는 또 나 긁어대길래 내가 그러고 얘기한 거야? 점심시간에 맞아. 짜증나가. 점심시간 통화했지. 짜증나가지고 그래?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어차피 어그러진 거 그래. 그럼 니네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가면 그만이야. 난 갈 데가 있어. 니네 어디 갈 건데? 15년 살았다며? 여기 말고 다른 주로 주이동할 거야?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나도 내 맘대로 할 거니까. 내가 그때 오빠한테도 그랬을걸?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당한 거에 2배로 갚아주지 않아. 4배 이상으로 갚아주지. 무서워. 그래도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그래 이렇게 하고 나서 오빠는 좋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아유, 그냥 너 덕분에 그냥, 너 덕분에 그래. 내가 더 영주권도 더 빨리 땄어. 그러니까 뭐 영주권도 그런 더 빨리 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영주권도 빨리 따고 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도 영주권을 땄고 걔네도 멀쩡히 잘 살고 있어. 그냥 지금 나도 내가 얼마나 그게 얼마나 분이 많이 솟구치고 나는 그때 그냥 그만뒀어야 돼. 누가
26kg 짐에서부터 그만뒀어. 그러니까 그때 그만두는 거는 맞았어. 그게 그때 내가 오빠는 얼굴 붉히면서 가기 싫으니까 그냥 그때 가겠다고 맞아. 했는데 그때 그냥 내가 생지랄을 해가지고 그냥 그 짐이고 나발이고 그때 그냥 거기서 그때도 나 출국 안 할 거야. 그때도 허시가 막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막 이랬었어.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 26kg 짐 가져오라고 아니 얘기했을 외국인 때도 신분으로 워킹 퍼밋 받으러 가는 사람한테 무슨 의문의 택도 안 된 그런 근데 내가 그랬지. 내가 그냥 내가 이제 그냥 영주권 따로 가는 입장에서 그냥 들고 가야지. 그냥 놀고 앉았네. 근데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다못해 화장품 하나를 사와도 승무원들끼리 부탁할 때도 미안하다고 해. 근데 어디 퍼밋 받으러 가는 사람한테 그런 걸 들고 오라고 시켜. 지네 비즈니스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위험한 거였으니까 위험한 거. 당연하지. 오빠 개인만 생각하면 나중에 그냥 오빠 그 혼자라는 그 사람이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에 그냥 잘못될 수도 있는 거네. 그게. 그냥 그런 거야. 이상한 내 이상한 짐이 사람으로 아닌데 잘못된 내 짐이 잘못된 아닌데 사람으로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하지. 근데 어쩔 수 없었지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 가서 일해야 될 그때는 사람의 그건데. 난 지금도 그때 내가 그걸 지랄했었어요. 더.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못 가고 또 있었겠지 한국에? 어떻게든 갔겠지 뭐. 그랬던지. 어떻게든 뭐 한 또 뭐 걸려서 갔었을 거야. 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해봐야 적어도 돼. 걔를 해봐야 만나진 돼. 않았겠지. 해봐야지 끝나는 호기심이고 욕구고 이게. 알버타주 이민 닫은 거 알지? 닫았어? 지금? AOS 스트림 아예 닫았어. 잠정 중단됐어. 잠정 중단이야? 근데 다른 데 지금 갈 만한 데가 뭐 어디? 그리고 캐나다 전체 내에서 배우자 워킹 퍼밋 주는 거를 막았어. 아 그래? 가도 일을 못 한다는 거지 와이프가. 워킹 퍼밋을 받았어. 그럼 내가 퍼밋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내가 일했잖아. 그 퍼밋을 안 준다는 거지 이제. 어. 돈 될 사람은 받겠다는 거야. 일자리가 많이 없나? 일자리도 많이 없대.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배우자까지 들어와서 일자리를 차지할 만한. 그게 아니라 외국인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는 자국민한테나 그러니까 자국민은 영주권 이상한테만 다 그걸 하겠다는 거지.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는 거지. 그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응, 행동을 하는 말이야.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하거든. 지금. 우리가 이민이란 자체를 안 했었으면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는 궁금해. 그냥 이민이란 자체를 안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고 있을 거야. 지금보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응. 아 그래? 응. 근데 내가 나는 근데 채원이가 뭐, 없었을 수도 있고. 그지 그거는 뭐 근데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채원이가 생길 때는 내가 굉장히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였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어. 왜 한국에서도 왜?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 막 조리원 없고 엄마 아빠 없는 상태에서의 어쨌든 애를 봐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응. 본인도 그때 많이 바뀌었어. 솔직히 채영이 때는 엉망진창이었어. 이때 나도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채영이 낳고 적응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때긴 했지. 그리고 내가 영업이다 보니까 더 좀 안 갔으면 만약에 안 갔으면 그래도 서울은 있었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래도 서울은 있었어. 내가 영업이 아니었었으면 어땠을까? 영업이 아니었었으면 나는 솔직히 영업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 영업. 그래 원래 품질에다가 지원했어. 나는 공대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지원했던 데는 다 품질 아니면은 생산기술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했었는데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그 여자 상무? 첫 직장에서의 여자 상무가 품질 부서에 지원을 해서 뭐 그런 합격을 이제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해도 할 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나는 붙어야 되니까 할 수 있다고 했고. 붙어야 되니까 나는 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 예 아무나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영업해. 갑자기 영업부서로 발령이 났어. 겁내 어이없게. 그래서 내 영업부서에서 시작을 했지 커리어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걸 오빠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얼굴 때문이야. 세게 생겼거나 거지같이 생겼거나. 세게 생기진 않았지. 그러니까 세게 생겼거나 거지같이 생겼거나 막 이러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내보낸 거야 글로. 본인이 술을 못 먹거나 잘 먹거나 그런 것도 상관없고. 술도 거기다 적었었거든. 술 한 병. 그때 담배도 피지 않았었나? 장난해? 안 폈었나? 우리 엄마 만나고 안 피던 담배가 그때 왜 펴? 담배를? 그때는 취업할 때는 그거 아니잖아. 결혼할 때 아니야. 그때 피고 있었어. 그때 피고 있었어? 취업하고 결혼했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 꼬라지를 내가 보고 있었다고? 내가 그 꼬라지를 봐줬어?
진짜 미쳤었구나. 나를 진짜 좋아하긴 했나 이거 미쳤었지. 봐. 담배 피는 걸 진짜 싫어해서. 꼬라지를 내가 보고 있었다니. 제정신이 아니었었구만. 그래 뭐뭔 어디 얘기까지 했지? 몰라. 갑자기 그 여자 얘기해서 글로 갑자기 바뀌었어. 영업부로 권력이 났는데 이거를 한 번 들어가니까 초반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이직을 해도 나랑 똑같지 뭐. 지금 내가 바꿀 수가 있어? 경력을 쌓았는데 다른 부서를 지원을 해서 다른 부서에 나를 뽑아준다? 이게 안 되는 거지. 첫 직장에 첫 부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나도 연계시킬 게 없잖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뭐 승무원학원 뭐 이런데 그런 데서는 불러도 지금은 뭐 택도 없고 아예 현장에 대한 그런 것도 없으니까 감도 없으니까. 진짜로. 서비스직 중에서 뭐 할 만한 거 찾으면 되지. 솔직히 고급 인력이지. 서비스직에서 보면은 승무원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둘 다 뭐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난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애가 없었으면 그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그걸 이면을 더 안 내려놨을 수도 있어. 그냥 그 당시에 애를 볼 그것도 안 됐어. 평일 누가 봐주지 않으면 내가 비행이나 갈 수 있던 상황이었어? 그거 아니야. 아니었잖아. 보통 애가 제대로 해결이 되는 집은 엄마가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아. 근데 내가 영업부서를 한 거 대비해서는 나는 인복은 많았던 것 같아. 인복은 진짜. 지금도 네, 있어. 없진 않아. 내가 내 상관들, 직속 상관들이랑 팀장들이랑 아니, 되게 그러니까 되게 그건 좋은 사람들 지금도 있어. 만나서 되게 좋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나온 것 같아. 그런 되게 그래서 내 말에 더 귀를 안 기울였던 것 같아. 좋은 사람들을 하고 회사 생활했던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말에 더 경험이야. 귀를 안 기울였다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뢰 같았으면 본인이 막 싫어서라도 내가 뭔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들리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냥 잔소리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31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아, 탭이 탭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네. 엄청 많긴 하네. 아유, 아직도 막 사람 엄청 많네.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젊은 게 좋은 거예요. 하수구 냄새나. 춥다면서 왜 이렇게 다 해지 꼈어? 나이 들어가지고 그 바람 들어가. 뼈에 바람 든다는 얘기지? 20대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고 또 놀았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어떻게 이러고 놀았는지 모르겠어. 20대 때는. 시민의 편하지.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에게 다가올 쇼타임. 아, 그거 좀 키지 말고 다 씻고. 난 아까 다 씻었어. 이미 나갔다 왔으니까 또 씻고. 숏. 알았어 잠깐만. 960번 500번 흥민손 황희찬 손흥민 더비. 자, 엄마의 검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TV 안 본다고. TV 안 보고.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